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특별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엄마고요. 심드비 심리상담 발달연구소 소장입니다. 우리 아이 즐거워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감각통합 그리고 감각통합 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책은 대부분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각 감각에 따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도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느 한 시기 동안 감각통합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어요. 잠깐 감각통합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감각통합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감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접촉, 움직임, 시각, 소리 자극에 지나치게 과민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둔하거나 활동 정도가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거나 혹은 충동적이고 안절부절 못하고 부주의하고 쉽게 산만해질 수도 있고요. 이 역시 감각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신체 인식도 떨어질 수 있고요. 대근육 운동이나 소근육 운동이 서툴고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양측 협응이 잘 안 되죠. 신체의 좌우 양측을 함께 사용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IM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오른손과 왼발의 협응 혹은 왼손과 오른발의 협응 이런 거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려면 미리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운동 계획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쉽게 피곤해하고 늘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구강 운동이 잘 안 되면 말하기나 씻기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물과의 거리를 가늠하는 게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리듬감이나 타이밍 감각도 떨어질 수 있죠. 언어적 지시나 질문에 대해서 반응이 느리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어떤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굉장히 감정적이 되거나 쉽게 좌절하는 거, 이것도 감각 문제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친숙하고 오래된 걸 더 선호하고 새로운 것, 예를 들면 새로운 음식, 새로운 상황, 새 옷이나 새 장난감, 이런 새로운 거를 거부하는 경우,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옮겨가는 게 어려운 경우, 진정하기가 어려워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감각 문제가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감각통합이 무엇일까요? 우리 뇌는 우리의 몸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신호를 해석해서 필요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감각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신경 과정을 바로 감각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각통합 이론을 창시한 진 에어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감각계가 3개예요. 촉각, 전정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이요. 이 3가지 감각이 잠재 감각이라고 부르고 아주 초반에 발달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각통합 장애라고 불리는 감각통합 기능 이상은 뇌가 자신의 신체나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신호를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응도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이러한 감각통합적인 어려움은 사람에 따라도 다르고요. 같은 사람인 경우에도 피로도, 정서적인 상태, 배고픔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각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 감각은 똑같이 받아요. 근데 그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네를 조금만 타도 멀미를 하거나 그네를 계속 타도 더 타고 싶다고 하거나 강아지가 반갑다고 짖었는데 너무 놀라거나 개가 굉장히 무섭게 짖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음식의 냄새나 질감 때문에 잘 못 먹는 아이들부터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다 입에 넣는 경우, 다 감각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각 통합 기능 이상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감각 조절 장애, 두 번째는 감각 변별 장애, 세 번째는 실행 장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감각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감각 신호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저하 반응, 둔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응이 조화롭지 못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적인 거고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잉 반응, 즉 과민한 아이들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감각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겠죠. 이런 아이들한테는 움직임이나 시각적인 것도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고 촉각적인 자극도 굉장히 세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런 감각들에 대해서 다 회피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저하 반응, 즉 둔감한 아이들은 자극을 잘 못 느껴요. 이런 아이들은 강력한 감각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과잉 반응과 저하 반응을 같이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촉각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한 반면 전정 감각은 굉장히 둔감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감각 변별 장애예요. 한 자극 내에서의 차이점 혹은 각기 다른 자극 내에서의 차이점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감각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과자 모양의 지우개가 있을 때 이게 과자인지 지우개인지가 구별이 잘 안 돼요. 빨리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거죠. 촛불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보도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큼 높은지도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 얼마나 세게 밟아야 되는지 혹은 브레이크를 얼마나 빨리 밟아야 되는지 내 키보다 낮은 곳을 통과할 때 얼마큼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무언가를 잡을 때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일상적인 과제를 해석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 과정을 일일이 다 신경 써서 의식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실행장애예요. 실행에 있어서의 기능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개념화하거나 계획하거나 조직화하거나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실행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감각 조절과 감각 변별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옷 입는 거, 계단을 오르는 거, 연필 깎는 거, 신발끈 매는 거, 공 차는 거 이런 일상적인 부분들이 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